자, 이번 단어는 사회 집단입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개념을 정확하고 아주 미세하게 잘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집단이 나오거든요. 내 집단, 외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 중거 집단. 이 집단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개념을 미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 집단입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지. 사회 집단. 자, 가보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를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로빈슨 크루소. 자,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콘서트를 간 엑소 콘서트에 이제 관중들이 있을 겁니다. 관중. 세 번째, 버스 안에 모인 승객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다음 카페 있죠? 그렇죠. NGD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모임.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사회 집단인 걸 골라보세요. 일단 로빈슨 크루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집단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렇죠. 집단이 되려면 2인 이상이 돼야 돼요. 혼자 있는 이 사람은 집단이 아닙니다. 자, 콘서트에 모인 관중들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자, 집단이 되려면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작용? 상호작용. 자, 근데 선생님 콘서트에 모인 관중들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say yeah 하면 yeah 우리가 누구 콘서트 이제 팬클럽 이름도 되고요. 자,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만요. 그 상호작용이 일시적인 상호작용이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어야 돼요. 지속적인. 콘서트에 모인 관중들은 콘서트를 하는 동안만 상호작용을 하지 콘서트가 끝나면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되려면 지속적인 상호작용. 버스 승객. 자, 이것도요. 그렇죠. 이것도 상호작용이 없어요. 선생님, 앞에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그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 마음에 드는 여학생한테 윙크를 날렸어. 윙크를 날리고 전번을 땄어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이 있었습니까? 자, 이 상호작용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돼 있어야지 사회집단입니다. 자, NGD 카페, 인터넷 카페예요. 인터넷, 무형의 공간도 사회집단일까 하니까 맞습니다. 사회집단은 무형의 인터넷 공간도 사회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NGD 카페, 선생님 카페, 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집단의 의미는 자, 일단 2명 이상이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무슨 감이 있어야 된다?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다른 말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용? 상호작용.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일회적인 상호작용 아니면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렇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사회 집단이 됩니다. 자, 경기장의 관중, 음악회에 모인 청중, 왜 집단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집단의 종류와 특징. 자, 사회집단의 종류. 일단 사회집단은요, 소속감의 여부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뉩니다. 자, 내 집단은 당연히 소속감이 있겠죠. 안 내자니까. 외는 무슨 외자일까요? 바깥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3학년 3반 학생이면 우리 반은 내 집단, 3학년 4반은 외 집단, 공항고등학교는 내 집단, 마포고등학교는 외 집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소속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의지에 따라. 여기서 좀 헷갈려요.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의지? 결합의지에 따라서. 자, 여기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뉩니다. 자, 공동사회 어때요? 자, 말 그대로 공동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건 결합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냥 본질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를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본능적 결합.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떠한 의도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혹은 선천적으로 예를 들면 공동사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본인이 사랑하셔서 그냥 가족을 구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또 이제 자녀도 생긴 거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 우리 가족은 의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니? 물어보니까. 아, 아빠는요, 좀 못생겼지만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요, 굉장히 예쁜데 능력이 없었어요. 아,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전략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예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 그래서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족하고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해관계와 어떠한 수단이 없어요. 그냥 만남, 결합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어떠한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공동사회 어떻습니까? 친족 가족은 공식적인 제재보다 그냥 비공식적인 처벌이나 훈계 같은 거, 뭐 가훈 있죠? 가훈이나 가풍이나 뭐 이런 걸로 제재가 들어가고 이제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죠. 또 공동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완전한, 인격적이란 말이 표현하면 그냥 친밀한, 인간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전인격적인 관계요. 공동사회.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동사회는 가입과 탈퇴가 불가능해요. 이건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맨날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데요. 아, 그건 아버님이 그냥 너희들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고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불가능하다. 자,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구성된 거. 여러분이 딸이 되고 아들 되고 이거 선택한 거예요? 의도가 있었나요?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익사회를 볼게요. 이익사회. 자, 이익사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현재 산업사회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그래서 이익사회가 아닌 것들이 거의 없죠. 자, 이익사회는 뭐냐면요. 여기 오타입니다. 선택적, 선택적이죠. 이거 좀 고쳐놓으세요. 자, 이건 아까, 자, 다시 돌아가서 결합의지에 따라서 구분했죠? 공동사회는 결합의지가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만났어요. 이익사회는 이제 결합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결합의지. 이런 표현습니다. 이제 의도적, 이해관계를 따진 거예요. 이제 목적도 있어요. 목적으로 이제 구성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익사회. 자, 그래서 이익사회는 이제 수단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뭐 회사 있죠.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죠. 군대 목적이 뭡니까? 국토방위입니다. 동호회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 취미활동, 자기의 정서적 안정, 뭐 이런 걸 위해서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익사회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모임, 모조리다. 이게 이익사회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요거 하나 필기합니다. 자, 시민단체도 당연히 이익사예요. 시민단체. 선생님, 시민단체 이거 공익 아니에요? 사적 이익이 아닌데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아니에요? 자, 주의하는데 이 이익은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사익이랑 공익을 다 포함한 이익입니다. 사익이랑 공익. 그래서 시민단체 또한 이익사예요. 자, 그럼 이익사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성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집단 모조리 다 하면 이익사예요. 당연히 우리 사회 공동사회가 많을까요? 이익사회가 많을까요? 이익사회가 훨씬 더 많죠. 자, 이익사회는 보통 공식적인 제재가 주어지죠.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서. 이거 전인격적으로 뭐 이건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아닙니다. 이건 회사 같은 거 보세요. 좀 부분적, 형식적 관계가 있고요. 자, 여기선 중요합니다. 또 이익사회는 이제는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자, 회사 들어갈 때 입사 원서 쓰고 들어가서 계약서도 씁니다. 나올 때 사표라는 계약서 쓰고 나오죠. 가입과 탈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국가하고 민족을 예를 들을게요. 자, 국가는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국가는.
그렇죠. 국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필기하세요. 국가는 이익사예요. 왜? 여러분 국적이 어때요? 선택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귀화라는 제도도 있죠. 뭐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귀화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맞아요. 자, 국가는 선택이 가능한 이익사입니다.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럼 민족을 볼게요. 민족. 민족은 공동사예요. 여러분 한민족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민족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할까요? 한민족 하기 싫다고 탈퇴합니까? 피를 바꿔버리나요? 흑인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민족하고 국가. 자, 우리 내 집단하고 외 집단까지는 좀 할만했는데 결합 위주로 나눈 공동사회 이익사회 아주 중요해요. 자, 무조건 이번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그리고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접촉 방식. 자, 그래서 접촉이 대면적으로 아주 친밀한가 아니면 대면 접촉 안 하고 간접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접촉하는가. 1차 집단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친밀하고 전인격적으로. 이거 오타입니다. 비공식적 제재가 또 주어집니다. 이거는 만남 자체가 그 목적이에요. 어떤 수단이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1차 일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맨날 얼굴 보고 살죠? 인격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안 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계세요. 자, 친밀하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유년기 때 또래 집단이 있습니다. 친구들. 자, 볼까요? 보세요. 친구는 형식적인 2차 집단이 돼야 될까요? 1차 집단이 돼야 될까요? 친구는 2차 집단이요? 아닙니다. 친구가 만약에 2차 집단이라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용물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단적으로 사귀는 거야. PC방비 내주니까, 떡볶이 사주니까. 진짜 친구는 만남 자체가 그냥 좋아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 또래 집단은 1차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2차 집단은 이제 여기 공식적 제재입니다. 업무 중심으로 만나요. 업무 중심으로. 그럼 2차 집단 뭐가 있을까요? 회사 같은 게 있고요. 뭐 정당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낼게요. 학교는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 안에 구성원들 굉장히 친하죠. 인격적으로 뭐 맨날 같이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축구하고 친해요. 1차 집단일 수도 있지만 2차 집단의 성격도 있어요. 여러분, 행정실 직원 선생님이랑 친하신가요? 행정실 직원에 친하세요? 나와서 뭐 인격적인 대화 하나요? 뭐 고민 다 털어놓고 그러나요? 아니죠. 물론 학급 내 구성원들이랑 친할 수는 있지만 행정실 직원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학교는 1차하고 2차가 어떻게 돼 있다? 혼재돼 있다. 기억하세요. 학교는. 수능에서는 자, 학교를 1차, 2차 구분을 안 합니다. 자, 1, 2차는 함부로 구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호회 한번 볼까요? 동호회. 동호회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동호회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가입원서 쓰고 들어갈 때는 2차적 관계가 좀 있어요. 친해지면 1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호회 또한 1차하고 2차를 잘 구분 안 해요. 자, 여기서 알아둡시다. 1차하고 2차는 함부로 구분 안 한다. 근데 확실히 1차인 건 있다. 뭐가 있다? 가족이 있다. 그리고 유년기 때 만난 또래 집단. 한 3살, 4살 때 만난 또래 집단. 이때는 좀 굉장히 친하겠죠? 자, 2차는 1차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 좀 형식적인 회사, 정당, 뭐 요 정도가 된다. 대부분의 집단은 1, 2차가 섞여 있기도 하다. 요 정도 알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거 집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거 집단. 자, 준거 집단요. 이 약자입니다. 자, 보세요. 내 행동과 거취의 기준이 되는 집단. 거취가 뭐죠?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기준, 내가 있고 싶은 장소, 기준이 된. 그래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항고 진짜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공항고 진짜 오고 싶어서 오신 학생도 있지만 다른 학교 가고 싶었는데 배정이 이렇게 돼서 오신 학생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공항고 진짜 싫었는데 우리 학교 배정 받았어.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 전학 가고 싶고 적응도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은 공항고를 진짜 오고 싶었는데 배정이 됐어요. 학교 생활도 마음에 들어. 그럼 어때요? 아,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높아지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준거 집단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내가 소속돼 있는 내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마포구 가고 싶었어. 근데 공항고 떨어졌어. 그럼 마포구가 준거 집단이었어. 근데 내 집단은 공항고등학교야. 그럼 준거 집단과 내 집단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준거 집단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학생이 연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 연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가지고 연대에 방문을 해서 연대 모자도 사고 연대 가방도 사고 그 다음에 연대생이 메고 다닌 연대 갖고 다닌 화일처도 사면서 갖고 돌아다니며 캠퍼스를 거닐고 있어. 연대생이 됐다는 걸 상상하고 있어. 이랬을 경우엔 그 학생의 준거 집단은 뭡니까?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맞죠. 자, 준거 집단이 이겁니다. 내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 이상적으로 삼는 집단. 자, 그래서요. 자, 준거 집단은 소속 집단과 일치하면 어떻죠? 자부심이 높아지고 긍지, 소속감도 높아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봐세요. 정체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는 일치감입니다. 일치감. 왜 그럴까요? 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하나니까. 일치감, 정체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는 어때요? 아, 나 마포구 가고 싶었어. 근데 공항고 배정됐어. 너무 싫어. 학교 적응하기 축제도 싫어. 소속감 없겠죠.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쌍 하면서 점심시간에 나가요. 혹은 마포고등학교 축제 가서 놀고 있던가. 일탈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단 조퇴를 하고 적응을 못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 일탈도 저지를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은 이제 만약에 긍정적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집단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회집단은 의미는 2명 이상이 소속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됐고요. 그래서 콘서트에 모인 관중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다. 소속감이 있으면 내 집단, 없으면 외 집단. 되겠죠? 내외. 기억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결합의지에 따라서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자, 결합의지에 따라서 결합의지가 없어. 본능적이야. 그냥 공동사회야. 가족이랑 민족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건 가입과 탈퇴가 불가능한 민족, 한민족 어떻게 파냅니까? 가족, 호족으로 파기 힘들어요. 이익사회는 현대 산업사회 많아요. 구성원들이 선택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났으면 모조리 다 이익사예요. 주의할 거, 이 이익은 공익도 해당합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국가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익사입니다. 그리고 1차 집단, 2차 집단. 1차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2차는 좀 형식적인 회사 이런 거. 1차는 가족, 2차는 뭐에서 정당. 준거 집단은 기준으로 삼는 집단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